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주입니다. 오늘은 귀국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가족들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줄 기념품, 선물 이런 거를 사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촬영을 하나 하고 가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찍을 영상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호스트 패밀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제가 대처했던 법입니다. 어떡하지? 제목부터 이렇게 벌써 노잼.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주제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찍어보고 싶었던 영상이라서 혹시라도 도움이 좀 될까봐 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 류블리아나 여행을 가서 찍었는데 술 먹으면서 찍었거든요. 안 되겠더라고요. 이상한 그런 영상은 아닌데 너무 좀 말을 횡설수설하게 해서 좀 다듬어서 말을 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다듬지가 않아서 스토리 라인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계속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저는 호스트 패밀리 분들과 사이가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약간 좀 오페어의 단점 올리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오페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전히 좋은 호스트 패밀리를 만날 경우 오페어를 가는 거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입고 있는 이것도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제 선물로. 잠옷인데 호스트 패밀리 분들과 사이가 괜찮은 걸 넘어서 사실 사이가 굉장히 좋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한번 입어봤어요. 저는 저와 호스트 패밀리 분들의 사이가 나쁘지 않다기보단 괜찮고, 괜찮기보다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일이란 게 언제나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갈등이란 게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내가 실수를 해서 분위기가 어색하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실수를 한 게 없는데 뭔가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나를 약간 좀 띠꺼워하는 게 느껴져요. 그럴 때가 가끔 있잖아요. 이게 호스트 패밀리 분들과의 관계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근데 저는 그거를 진짜 이번 연도에 가장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제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자면. 왜냐면 제가 인간관계가 진짜 좁거든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싸울 사람이 없어서. 근데 이제 또 1년을 같이 타인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뭔가 갈등이라고 하기에는 사소하지만 애매한 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찍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엄청 기네 오늘. 사실 사람 성격마다 대처 방법이 굉장히 다를 텐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시다시피 가장 좋은 방법은 그때그때 대화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뭔가 좀 사이가 애매하게 가는 것 같다 싶을 때 대화를 요청해가지고, 혹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저를 기분 상하게 했다거나 이랬을 때 바로바로 나는 이러한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네, 그런 거를 물어봐서 대화로 풀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는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로바로 뭔가 대화를 요청을 하는 게 저한테는 사실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최소 사흘에서 나흘 정도를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혼자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왜 나를 저렇게 대하실까? 왜 태도가 약간 차가워졌을까? 또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든 감정들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떠올랐을 때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죠. 내가 이때 무슨 말을 했고, 혹은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저에게 무슨 말을 했었는지,
또 그때 호스트 패밀리 분들은 왜 그런 말을 했었을 건지, 아니면 나의 그때 당시 마음은 어땠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말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요. 되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답답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사흘 혹은 나흘 정도 생각을 곰곰이 한 다음에 주말에, 보통 제가 쉬는 날에 대화를 요청을 해요. 왜냐면 그래야 좀 길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근데 이렇게 길게 생각을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얼탱 없다고 하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어떠한 말을 듣던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사고방식이 가능하게 돼요. 사실 저는 사람 사는데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화 차이가 있긴 있어요. 네, 전혀 다른 포인트에서 나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갈등이 일어날 만한 바로 그 상황에서 대화를 곧바로 요청을 했더라면, 저는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하시는 대답에서 좀 당황을 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뭔가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근데 뭐 사실 다 좋아요. 뭐 사날 후에 이렇게 얘기를 요청을 해서 이제 역지사지가 가능한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 다 좋아요. 사실 대화를 그리고 요청을 하고 나면은 사이가 나빠질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는 서로, 호스트 패밀리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둘 다 바라잖아요. 둘이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데 어긋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분들에게 호의적인 만큼 저분들도 저에게 호의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어떤 심각한, 어떤 기분 나쁜 일이 벌어졌던 간에 대화를 나누면은 기본적으로 상황은 일단락이 돼요. 그렇지만 결과가 좋다고 과정까지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대화를 나눠서 나 호스트 패밀리 분들과의 상황은 이제, 관계는 이제 개선이 됐어요. 끝났어. 근데 내가 고민을 했던 그 사나흘의 시간은 나는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아니 물론 저도 성인이고 호스트 패밀리 분들도 성인이다 보니까 엄청 막 유치한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뭔가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거는 없는데, 직접적인 피해가 안 오더라도 약간 그 느낌이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또. 그러니까 그 사나일 동안 되게 어색하고, 뭔가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나를 대하는 게 되게, 나를 안이꼽기 여기는 게 여겨지고, 이러는 게 상황이 일단락되기 전까지 좀 많은 스트레스를 줘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 되게 생각 없이 살거든요. 저 혼자 고민하는 그 시간들, 그 사나흘의 시간들은 저를 되게 생각이 많게 만들어요. 아니 평소에 제가 엄청 생각 없이 살았는데 생각이 많아지면 어떡겠어요. 왜 이렇게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나를 약간 사소하게라도 대하는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호스트 패밀리 분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면 안 돼요.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문자 같은 거 이렇게 보낼 때도 괜히 내가 좀 기분이 나쁘면은 이모티콘 한 3개 보낼 거 하나만 보내고 이럴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만 그래요? 저만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던데. 뭔가 그런 사소한 어떤 게 되게 내가 티를 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진짜 평소랑 똑같이 행동을 해야 돼요. 저분들이 나에게 말을 거는 태도가 어떻든, 뭔가 지시를 하는 태도가 어떻든, 그 아우라가 어떻든 다 그냥 개무시.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소랑 그냥 똑같이 행동을 해야 돼요. 완전 뻔뻔하게. 왜냐면 서로 행동이 달라지면은 우리 사이에 뭔가가 있었단 그거를 엄청 티를 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한 사람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는 게
상황이 더 서먹해지지 않더라고요. 네. 뭐 사실 이 며칠이 되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오페어는 한 집에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에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일이 끝나고 방에 들어왔어도 방 밖에서 계속 나랑 관계가 불편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게 나는 귓구녕이 뚫려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계속 뭔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일 안 하는 그 시간조차도.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배우에.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다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냥 역지사지를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말했다시피 어쨌든 서로가 되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 벌어져도 해결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면은 한 명의 마음의 방향이 돌아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마주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그 호스트 패밀리 분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확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저분들이 진짜 밥 먹는 모습만 봐도 꼴보기 싫어지고 집 나가고 싶고 한국 돌아가고 싶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든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고 언제든 우리가 이 관계를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이렇게 막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나는 이 사람들과 완전 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돌아서면은 사실 내가 제일 힘들거든요. 뭔가 사실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네, 전 그래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냥 진짜 세상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만큼 많은 에너지를 쏟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을 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이 풀리기까지의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존버 정신 저는 한번 버텨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호스트 패밀리 분들의 태도를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는 개짝 마이웨이 정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 것 이 3가지가 제가 호스트 패밀리 분들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를 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이럴 수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호스트 패밀리 분들과 나의 관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와 내 친구도 혹은 내 주변 사람들 관계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을 얹어보자면 이러면 이 영상이 너무 좀 중구난방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나와 정말 상극의 인간상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또 그럴 때는 신속하게 쌩까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나랑 상극인 인간 만나서 뭐해요. 서로 고생할 거 뻔히 아는데 사실 저는 그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무리가 좋아야 좋은 거다. 네. 그래서 사실 좀 뭐랄까 쌩간다고 해야 되나? 헤어진다고 해야 되나? 관계가 좀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좋게 말하면서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게 저는 사실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사실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관계를 최대한 좋게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안 입고 근데 어떡해. 가끔은 진짜 대판 싸우고 더럽게 헤어지는 그런 관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상극인 인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냥 쌩까고 집 나가세요. 네.
주제가 뭔지 모르겠는 영상. 그러니까 마지막 그 싸우고 대판 헤어져라 막 이런 얘기 다 빼고 이거는 그냥 듣지 마시고 기억에서 지우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앞에 이야기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녹화 시간을 보니까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혹시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정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도 미칠 세계 또 놀러오세요. 안녕.